감히 어른 앞에서 말대답이야.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고 모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꽂힌다. 어머니, 전 그냥 아이가 건강하기만을. 입 다물어!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끝이 며느리의 어깨를 밀쳤다. 쿵!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손이 배를 감싼다. 남편분이 출장 중이라면 보호자 서명은 누가?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쥔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 딸이에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분만실의 경고음. 산모 혈압 떨어집니다. 제발 지은이랑 아이 둘 다 살려주세요. 제 심장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문이 열리고 간호사의 목소리가 울린다.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합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봄볕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도 집안의 공기는 왠지 무겁고 답답했죠. 부엌에서는 된장국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서 유독 크게 들렸어요. 최정옥은 68배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국자를 저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표정만큼은 편치 않았어요. 냄비 뚜껑을 열고 닫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부엌 구석구석에 퍼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인사 한마디도 없구먼.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정욱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고개를 들어 안방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며느리 윤지은은 아침부터 방문을 닫아 걸고 누워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진 지 벌써 일주일째였죠. 정욱은 물을 썰면서도 계속 안방 쪽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임신했다고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몰라. 정욱은 혼잣말을 이어가며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은 바빠도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나도 아들 낳을 때 입덧이 얼마나 심했는데 그래도 시집살이 하면서 다 참고 살았지.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그렇게 과거를 떠올리던 정욱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남편은 아들 민수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정욱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아들 학원비를 마련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죠. 도매시장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떨며 생선을 팔던 기억, 손이 곱아서 펴지지 않던 겨울날들, 아들 교복 사줄 돈이 없어서 남의 집 청소를 더 뛰던 날들. 그 모든 게 정욱의 가슴 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그 고생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좋은 회사에 취직시켰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까지 얻어서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수가 장가는 잘 갔지. 지은이도 얼굴은 예쁘고 착하긴 한데 요즘엔 영 마음이 안 맞네. 정욱은 쓴웃음을 지으며 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반찬들을 하나씩 놓으면서도 계속 안방 쪽을 쳐다봤어요. 문이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마침 안방 옆 작은 방에서 박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나왔어요. 40살의 민수는 회사 과장으로 일하며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요즘 회사 일도 바빴지만 집안 분위기 때문에 더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아침 차리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밝게 하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정욱은 상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그럼 어서 앉아서 먹어라. 지은이는 또 안 나오나? 민수는 안방 쪽을 돌아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요. 밥 냄새만 맡아도 토한대요. 어제도 밤새 화장실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애 엄마가 굶으면 뱃속의 애는 어떡하고.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까? 정욱의 말에는 걱정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정성을 외면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던 겁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밥을 입에 넣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죠. 정욱은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가 요즘 너무 방에만 있는 거 아니냐? 몸이 아프다지만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침에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드네. 민수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해요. 어제도 토하느라 잠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알아. 그래도 말이야, 시어머니 보기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거지. 난 그냥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정욱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아들과 다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자꾸 서운함으로 쌓여갔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밥을 마저 먹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출근해야 돼요. 늦으면 회의 시간 놓쳐요.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점심은 제대로 먹고.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욱은 홀로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먹다 남긴 국그릇을 치우면서 안방 쪽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냥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정욱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색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했는데 지은은 점점 더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안방 문이 삐그덕 열렸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창백한 얼굴에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정욱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며느리를 보자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아니요, 괜찮아요. 물만 마시려고요. 지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정욱은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컵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지은아, 정욱이 불렀습니다. 지은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네, 어머니. 몸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은 나와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방에만 있으면 기운이 더 없어진다. 햇볕도 좀 쬐고 그래야지.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딸깍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정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답답하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저렇게 피하는 걸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싶기도 하고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 집에는 말은 오갔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집의 겉모습 뒤에는
서로 다른 상처와 오해가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그날도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명절처럼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아들 부부의 첫 아이 임신 소식을 축하하기 위한 작은 잔치였습니다. 정옥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이 음식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간장 냄새가 뒤섞여 퍼져나갔죠. 오늘은 좋은 날이야. 다들 기쁘게 축하해 줄 거야. 정옥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어요. 지은도 오늘만큼은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덧은 여전했지만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거든요. 창백한 얼굴에 화장을 조금 했지만 피곤함을 감추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오후 2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큰아버지 내외와 사촌 동생들, 그리고 정옥의 오랜 친구 몇 명까지. 집안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이고, 지은이 임신했다며? 축하해, 축하해. 정옥이 내가 이제 할머니 되는구먼.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지은도 어색하게나마 인사를 받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술이 오갔습니다. 민수의 큰아버지가 소주잔을 들며 정옥에게 말했어요. 재수 씨 혼자 민수 키우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제 손주까지 보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들 낳으면 대를 잇는 거고. 정옥은 술을 한 잔 받아 마시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정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술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기분이 좋아서 계속 받아 마셨던 겁니다. 맞아요. 우리 집안에 아들 하나 더 들어와야죠. 정옥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하지만 정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에 평소 속마음이 튀어나온 겁니다. 요즘 애들처럼 딸만 낳으면 안 되지. 우리 집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아들을 낳아야 해. 그 순간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주변이 시끄러웠지만 그 말은 지은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낳으면 좋잖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지금 너 뭐라고 했냐? 정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술기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말대꾸를 당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지은이 말을 잇기도 전에 정옥이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탁 하고 식탁에 내려쳤습니다. 술이 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감히 내가 어른 앞에서 말대답이야?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그래. 정옥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정옥은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술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정옥은 화가 나서 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봤다.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어머니, 제발. 지은이 팔을 빼려고 했지만 정옥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 순간 정옥이 지은을 밀쳐버렸어요. 지은은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부딪히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죠. 지은아. 민수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복부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파 배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지은을 부축하며 소리쳤어요. 병원 가야 돼. 누가 차 좀 빼줘요. 순간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큰아버지가 차키를 들고 뛰어나갔고 사촌 동생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정옥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확 깨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뭔 짓을. 정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옥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지은에게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은을 안고 현관으로 나가며 어머니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가 급하게 출발하는 소리. 집안에 남은 친척들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지은이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책망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에는 정옥 혼자만 남았습니다. 식탁에는 반쯤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지은이 쓰러졌던 자리가 선명했어요.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정말.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후회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정옥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의 침묵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오늘은 악몽이 되어버렸어요. 병원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응급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선생님, 제 아내는 괜찮은 거죠? 아기는요? 민수가 나오는 의사마다 붙잡고 물었지만 담당 의사가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달려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제 아내 윤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산모도 큰 외상은 없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할 겁니다. 민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안정실에서 쉬고 있으니 조금 있다가 면회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민수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력했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민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 괜찮니? 아기는 괜찮고?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연락 좀 해다오. 민수는 그 문자들을 보다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서 면회가 가능하다고 알려줬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안정실로 들어갔어요.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여전했지만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지은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기는 괜찮대요?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무사하다고 했어. 너도 큰 외상은 없다고 하셨어.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이 흘렀죠. 당신 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은. 연락해요. 걱정하실 거예요. 지은아, 너 지금 괜찮아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술 드셔서 그랬을 거고. 지은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그런 지은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지은 곁에 앉아 밤을 지샜어요. 지은은 약 때문인지 곧 잠들었지만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는 복도로 나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민수야. 정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듯 쉰 목소리였어요. 엄마, 지은이는 괜찮니? 아기는? 제발 괜찮다고 해다오. 다행히 둘 다 무사해요. 큰 외상은 없대요. 전화 너머로 정욱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어서.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우는 소리를 듣자 화도 제대로 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지은이 다칠 뻔했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알았다,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지은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입덧도 심한데 엄마 눈치까지 봐야 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다 내 잘못이지 뭐. 내가 늙어서 눈치도 없고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정욱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늘 이렇게 자책하다가도 또 똑같은 일을 반복했으니까요. 엄마, 이제 정말 지은이랑 잘 지내주세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래, 그럴게. 엄마가 노력할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며칠 후 지은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차창 밖만 바라봤어요. 민수가 손을 잡아줬지만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욱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기만 한 것 같았어요. 지은아. 정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현관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지나치려 하자 정욱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지은이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지금은 지은이 좀 쉬게 해주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떼어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욱은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며느리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이 변한 저 여자가 우리 집을 망칠 거야. 정욱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컸어요. 자신은 그저 집안의 대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었던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각자의 방에서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입덧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그동안 며느리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욱은 자신의 정기 검진 날이 다가온 걸 깨달았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던 정욱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병원 좀 다녀온다. 검진 받는 날이야. 혼자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아. 너는 출근해야지. 버스 타고 가면 돼. 정욱은 손을 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사실 아들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요즘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정욱은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죠. 정욱은 번호표를 들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정욱의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욱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의사 옆에 서 있는 간호사의 명찰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윤지은. 정욱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간호사를 쳐다봤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지은도 정욱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정욱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간호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던 겁니다. 지은아, 너 여기서 일했니?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임신 전까지 여기서 일했어요. 한 달 전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정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직업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며느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정욱 환자분, 앉으세요. 오늘 혈당 수치 확인하러 오셨죠?
정욱은 멍하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은이 차트를 넘기며 조용히 서 있는 모습만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혈당 관리는 잘하고 계셨나요? 약은 꾸준히 드셨고요? 아, 네, 먹었습니다. 정욱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혈압을 재고 몇 가지 검사 결과를 확인했어요. 지은은 옆에서 의사를 보조하며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웠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정욱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집에서 보던 지은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기서는 전문가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번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혈당 수치가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심장 기능이 걱정됩니다. 심장이요? 정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심장 비대 증상이 보이고 기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욱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은도 놀란 표정으로 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 다가와서 정욱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정욱은 지은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괜찮다.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지은은 정욱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지은은 정욱을 복도 벤치에 앉히고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정욱은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돌아와서 물을 건넸습니다. 정욱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어머니, 내가 여기서 일하는 줄도 몰랐다. 뭐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도 관심이 없었어. 그저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구나.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정욱의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밀 검사 꼭 받으셔야 해요. 제가 예약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맙구나.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어요. 정욱은 그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지은의 가방 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보였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정욱은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지은이 있었어요. 저 아이는 누구니? 정욱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열어 사진을 꺼냈어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남동생이에요. 제가 2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구나. 정욱은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지은의 얼굴은 지금과 달리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동생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간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민수 씨를 만났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제야 며느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요.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정옥은 사진을 돌려주며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도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진심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내원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정옥은 혼자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지은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오전에 병원 나가는 날이에요. 같이 결과 들을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정옥은 거절하려다가 그냥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웠던 겁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정옥과 지은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평소와 달리 환자복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엑스레이 사진과 심전도 검사지를 펼쳐 보였어요. 환자분, 심장 기능이 예상보다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고 심근경색 위험도 높은 상태예요. 심근경색이요? 정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서 지은도 긴장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살펴봤어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차트를 보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약물 치료로 관리할 수 있지만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바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태 파악과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해요. 집에서는 위험합니다. 정옥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원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던 겁니다. 선생님,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지은이 대신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대답했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상태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정옥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은은 정옥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민수 씨한테 연락할게요. 아니다. 아직은 민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구나.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정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민수 씨가 알아야 해요. 가족인데 숨기면 안 되죠.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혼자 오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텐데.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정옥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민수야, 엄마가 아프대. 심장이. 민수는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지은도 옆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며 도왔습니다.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병원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옥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사람 병실이었지만 다행히 창가 자리였어요. 민수는 짐을 정리하고 지은은 병실 환경을 체크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2층에서 근무했어서 간호사들이랑 다 아는 사이예요. 부탁해 둘게요. 지은의 말에 정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너 여기서 일했구나. 나는 그것도 몰랐네. 네, 어머니. 결혼 전부터 이 병원에서 쭉 일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한동안 쉬었는데 요즘은 안정기에 들어서 몸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주 이틀 정도 짧게 나와서 행정 업무 보고 있어요. 임신한 몸인데 괜찮겠니? 정욱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무리한 일은 안 하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서류 작업이나 환자 상담 같은 거만 해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 민수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간호사로 일할 때 이 병원에서 상도 받았대요. 환자들한테 인기도 많았고요. 정욱은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그동안 전혀 몰랐던 겁니다. 지은아, 너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뭐 하는지도 관심 없었어. 그저 며느리로만 봤지.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었어요. 지은은 정욱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욱은 아들을 보내고 혼자 병실에 남았어요. 옆 침대에는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지만 잠든 상태였습니다. 정욱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날들. 그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작 자신은 아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웠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만 대하려 했던 겁니다. 한밤중 정욱은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병원에 들렀다가 어머니가 걱정되어 올라온 참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지은은 재빨리 다가와 정욱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도 확인했어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조금 떨어졌네요. 산소 마스크 좀 쓰시죠. 지은은 능숙하게 간호사를 불러 산소 마스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각도를 조절해서 정욱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 좀 어떠세요? 응, 좀 낫다. 고맙구나. 너 임신한 몸인데 이렇게까지. 정욱은 마스크 너머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의자를 가져와 정욱 옆에 앉았어요. 제가 좀 이따가 갈게요. 혹시 또 불편하실까 봐요. 괜찮겠니? 너도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욱은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됐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시집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랴, 입덧 심한데 참으랴,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정욱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혼자 민수 씨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상처가 아직 남아 계신 거죠. 지은의 말에 정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눈물에 젖었어요. 그래도 그게 너한테 상처 줄 이유는 안 되지. 미안하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다는 생각만 했지. 어머니 마음은 몰랐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휴지로 정욱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잘 지내요. 정말 가족처럼요. 그래, 그러자꾸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정욱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도 정욱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병실 불빛 아래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욱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약물 치료를 받으며 심장 기능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그동안 지은은 병원에 나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병실에 들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싸와서 정욱과 함께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시는 거 보니까 식욕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욱도 따라 웃었어요. 그러게, 내가 싸온 도시락이 맛있어서 그런가 보다. 병원 밥보다 훨씬 낫더구나.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어머니 입맛에 맞으면 다행이에요. 충분히 맛있어. 고마워, 지은아. 정욱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한 몸으로 매번 도시락을 싸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았거든요. 그런 정성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느 날 오후 지은은 병실에서 정욱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지난주에 찍은 아기 사진이에요. 정욱은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생명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우리 손주구나. 벌써 이렇게 컸네.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은은 정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대요. 다음 달이면 성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나와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정욱의 말에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정욱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정욱도 자신의 변화를 느꼈는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참 어리석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느니, 대를 이어야 한다느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제일이지. 어머니, 지은아, 내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엄마는 똑같이 사랑할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정욱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도 정욱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초음파 사진을 함께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퇴근 후 병실에 들렀습니다. 정욱과 지은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지은아,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민수야, 와라. 우리 손주 사진 봐라. 얼마나 예쁜지. 정욱은 초음파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건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웃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안색도 좋아지셨고. 그래, 다 지은이가 잘 돌봐줘서 그래. 우리 며느리 덕분이야. 정욱의 말에 지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보기 좋네요. 엄마랑 지은이랑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거. 이제야 제대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늦었지만 다행이야. 정욱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요. 진짜 가족처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옥은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님. 정옥은 힘겹게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의사가 급히 호출됐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응급실로 옮겨야 해요. 간호사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누운 채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은 흐릿했지만 정옥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민수야, 미안하다. 민수와 지은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응급실 앞에서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 괜찮으시겠죠? 지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엄마 강하신 분이야. 꼭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응급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이 넘게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달려갔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중환자실로 옮겨서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민수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은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면회 시간에 민수와 지은이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은 정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저희가 여기 있을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수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우리 손주 얼굴 보셔야죠. 정옥은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말했어요. 고맙다, 너희 둘 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정옥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고 지은도 몸이 무거워졌지만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지은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민수를 깨웠습니다. 민수 씨, 배가 아파요. 민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은아, 어디가 아파? 병원 가야 돼? 조산 기미인 것 같아요. 빨리 병원으로. 민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차에 태우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새벽 도로는 한산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할 거야. 어머니는 괜찮으시겠죠? 지은은 통증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꽉 쥐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괜찮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중요해. 아기도 중요하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재빨리 검사를 시작했어요. 민수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민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산모에게 조산 징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아기가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민수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아내는 조산위기에.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선생님, 제발 아내랑 아기 살려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산모가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은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가 들어가자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한테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놀라시면 안 되니까. 알았어. 엄마한테는 말 안 할게. 너 걱정만 해.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기도 너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상황은 민수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산모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준비하세요. 의사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괜찮은 겁니까? 지금 상황이 위험합니다. 가족분 서명이 필요해요. 응급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병원 가운을 입은 정욱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왜 나오셨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가셔야죠. 민수야, 지은이가 어떻게 됐니?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말릴 겨를도 없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은이가 조산 기미가 있어서 응급수술을 해야 한대요. 정욱은 그 말을 듣고 비틀거렸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 서류 내놔. 내가 서명할게. 엄마, 무슨. 어서 내놔. 정욱은 아들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서명을 마치고 의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며느리이자 내 딸입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니까 살려주세요. 정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복도 벤치에 앉혔습니다. 정욱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발 그 아이도 지은이도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저 아이들만은 살려주세요.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두 사람은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욱은 복도를 오가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며느리와 손주의 안전만을 빌었습니다. 내가 못됐습니다. 지은이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 아이만은. 정욱은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정옥과 민수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붙잡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조금 작긴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산모도 잘 견뎌주셨고요. 의사의 말에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괜찮다. 이제 괜찮아. 지은이가 무사하다니, 손주도 무사하다니. 정옥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잠시 후 회복실에서 지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의식이 흐릿했지만 민수와 정옥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민수 씨 아기는 괜찮아, 지은아. 아기 건강하대. 너도 잘 견뎌줬어. 민수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옥도 다가가서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생했다, 지은아.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정옥은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은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정옥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왔고 세 사람의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옥도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지은의 병실과 어머니의 병실을 오가며 두 사람을 돌봤어요. 피곤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아기 면회 갈 수 있대.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셨어. 민수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우리 아기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휠체어 타고 가면 된대. 내가 밀어줄게. 지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병실에도 들러서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랑 아기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정옥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력이 많이 약했던 겁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 둘이 먼저 다녀와라. 나중에 내가 천천히 갈게.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민수는 어머니를 챙기고 지은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휠체어에 태워 신생아실로 향했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들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박지호라는 이름표가 붙은 아기를 보여줬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새빨간 얼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지호. 지은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함께 아기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지은아, 고마워. 이렇게 건강한 아기 낳아줘서. 민수 씨야말로 고마워요.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옥이었어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나오셨어요? 쉬셔야죠. 민수가 놀라 달려갔습니다. 정옥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손주 얼굴 봐야지. 할머니가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정옥은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 우리 지호 얼마나 예쁜지.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가 잘 낳아준 거지. 고생했다, 지은아. 정옥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도 두 사람 뒤에 서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과 정옥은 모두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도 건강검진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옥은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말렸지만 정옥은 고집을 부렸어요. 산모는 미역국을 먹어야지. 내가 끓여줄게. 어머니,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정옥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소고기도 넣고 참기름도 넉넉히 넣었어요. 예전에 자신이 출산했을 때 시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을 기억하며 만들었습니다. 미역국이 완성되자 정옥은 상을 차려서 지은의 방으로 가져갔어요. 지은은 아기를 재우고 있다가 정옥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먹을게요. 아니다. 산모는 누워서 먹어야 해. 어서 먹어봐라. 지은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많이 먹어라. 몸조리 잘해야 해. 정옥은 며느리가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호야, 할머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정옥은 아기의 작은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아기는 잠결에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밥 냄새가 났어요. 거실에서는 지은이 아기를 안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정옥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와, 집이 정말 집 같네요. 민수의 말에 지은과 정옥이 함께 웃었습니다. 민수는 아기를 안아보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 혼자 다 하게 할 수는 없잖니. 정옥의 말에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예전의 어머니와는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재우고 누웠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정옥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정옥이 침대에 앉아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털신이었어요. 아기를 위한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지은이 들어오자 정옥은 깜짝 놀라며 털신을 숨겼습니다. 지은아, 왜 안 자니? 산모가 잠을 자야지. 어머니야말로 쉬셔야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정옥은 쑥스러운 듯 털신을 보여줬어요. 지호한테 줄 거야. 내가 손으로 만들었어. 서툴지만 마음은 담았단다. 지은은 그 털신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바느질이었어요. 지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뭘? 할머니가 손주한테 해주는 거지.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은 정옥의 곁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무섭기도 했고요. 나도 알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도 외로우셨다는 거. 혼자 민수 씨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요. 지은의 말에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나도 너처럼 외로웠다.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누구한테도 기댈 수 없었어. 그러다 보니 마음이 딱딱해진 것 같아.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옥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고맙다, 지은아. 우리 집에 와줘서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집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은은 아기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정옥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상처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아기의 울음소리마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 세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도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